네, 이번에 스튜디오에서 여당 취재하는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유 기자,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,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-이재명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죠. 네, 오늘 수락 연설이 12분 정도 됐는데요.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. 이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 범죄로 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. 네. 피의자 대 검사 구조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. 이 대표뿐 아니라 지지자인 개딸 그리고 586 운동권까지 야권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.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, 586,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. 네, 민주당은 이 곧바로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그간의 국정 운영 실패,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?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? 네, 한 위원장은 다만 이 대표를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. 네, 바로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 탈당, 또 모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있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.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걸로 보입니까? 네, 일단 오늘 연설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요. 네.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은 있었습니다. 정치가 게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. 네,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.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네.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. 다만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만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. 네.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의 회견이 끝나자마자 내일 오후 3시에 예정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이 끝난 뒤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뒤에 대통령실이 무조건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.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똑같습니까? 네, 일단 앞서 한 장관이 했던 이야기, 한동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좀 살펴보시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면서도 이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다 이 말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죠. 예. 오늘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만 강조를 했고 이 시점을 총선 뒤로 이 미루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. 어제 고위당정에서 특검법 거부로 가닥을 잡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. 결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상 외의 파격적인 발언은 없었던 셈입니다. 일각에서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서 할 말을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유정화 기자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